이 학원에 오는 공시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인서울 4년제가 사실상 85%에서 90%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이 직렬들은 체력 시험도 있지 않나요? 체력 시험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지역을 통합했어요. 다른 직렬보다 보통 커트라인이 3, 40점 낮은 경우가 70점. 570. 560 아니에요? 550점. 550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들어가서 이 학원에 오는 공시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이 이제 음. 공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애매하니까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학벌이잖아요. 네네. 인서울 4년제대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가 분포가 돼 있나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학력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고학력들은 좋은 데를 또 그렇죠, 가셨겠죠. 그렇죠. 대기업을 가셨겠죠. 예, 그래서 고학력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고졸 졸업한 친구들도 사실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천시의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최근 5개년 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MBTI 적성 검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학벌을 봤었거든요. 근데 인서울 4년제가 사실상 85%에서 90%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에서 15%가 인서울 4년제가 아닌. 근데 그마저도 뭐 부산대 이런 국립대를 빼면은 사실상 전문대는 없었고 한 10% 정도가 수능 한 5등급 이하의 어떤 대학을 들어갔던 그런 학벌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학원에 오는 공시생 수준에서는 한 반반 정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4년대 이상의 뭐 인서울인 경우에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독학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 공무원 학원에 오는 공시생들의 경우 이제 직렬별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는 직렬을 한 4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직렬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직렬들은 이제 일반 행정직 일반 직렬들이 행정직. 있고요. 예,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자격증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채용이 가장 많고 국가직이나 지방직 채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름처럼 약간 일반적이죠 사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 가장 많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경찰직이다, 소방직이다, 뭐 이런 특수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직. 소방이나 네. 이 직렬들은 체력 시험도 있지 않나요? 체력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짤 때는 음. 체력 시험을 시간을 다 안배해서 스케줄을 그 외로 또 교행직. 교행직. 네네네. 교행직 빡세잖아요. 교행직 그렇죠, 빡세죠. 네, 여긴 좀 공부하는 애들만 그런 데 아닌가요? 근데 또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강생분들이 좀 임용고시가 안 되면은 교육행정직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빡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진 않고요.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채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포기하는 사람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 가장 워라밸 직업이 직렬이 좋죠. 있잖아요. 예. 방학도 있고. 방학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면 뭐 4시인가? 되면은 뭐 일찍 끝나게 퇴근도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대신에 조금 급여가 공무원 봉급이 적다는 거 단점은 네네. 이제 그런 이제 교행직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행직은 지금까지는 만약에 경기도 나왔으면 경기 북부 채용 따로, 경기 남부 따로 채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만약에 뭐 고양시다, 파주다 이런 데는 경기 북부에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교행직은 경기 북부고 남부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뭐 고득점자들은 합격률이 커트라인이 좀 낮아졌겠네요? 기존보다. 그렇죠. 그리고 합격률이 더 높을 수 있겠죠. 내가 좀 돼 있으면. 그래서 이제 교행직,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사복직이 요즘 사실 많이 좀 핫하잖아요. 사복직이 나름 그나마 좀 수월하죠. 예. 네. 사복직은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시 준비를 하면서 학자문행제로
그 사회복지직 준비하는 수강생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개를 다 병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직렬보다 보통 커트라인이 3, 40점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좀 낮다.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들은 걸로 이제 일행직, 그리고 경찰 소방직, 그리고 교행직, 사회복지직이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많이 찾아오시는 직렬인데 이 각 직렬 간의 이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분들의 이 비율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요 네 가지 직렬에 대해서 보통 일행이 가장 많겠죠? 일행 비율이 가장 많고요. 또 일행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공무원 일행직 일반 행정직도 병행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네네네. 그래서 일행직이 가장 많습니다.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수강생들이 나중에는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시험의 기회가 사실 나에게 얼마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행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일행직까지 하면 1년에 시험의 기회가 무려 3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행직이 가장 한 60%? 경찰직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그것도 많아요. 왜냐면 경찰직 같은 경우에도 영어나 한국사가 검정제로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22년도부터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과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5과목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는 수강생이 많고 또 경찰직도 1년에 2번 시험이 있어요. 보통 3, 4월에 한 번, 8, 9월에 한 번, 1, 2차 2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직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성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방직 채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소방직이 2010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그 소방직이 지방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국가직으로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혜택들도 사실 또 많고요. 네, 또 컷도 낮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채용도 소방직은 굉장히 사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방직이 이제 시험 과목이 2023년부터 또 개편이 돼요. 원래 소방직이 2022년에 다른 직렬하고 똑같이 개표를 한번 1년 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행정법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5과목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시험 과목이 또 개편이 돼서 한국사나 영어가 검정제로 대체가 돼요. 2과목이요? 네네. 경찰하고 똑같이 3과목을 보는데? 네네네. 그래서 경찰하고 똑같은 검정 등급이에요. 그럼 조금 더 요 직렬, 경찰과 소방에 지원하는 직렬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나겠네요. 늘어날 수 있어요. 네네네. 대부분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사실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단 양이 너무 암기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근데 2과목이 대체한다는 것은 좀 3과목만 접근하기에는 또 나름 훨씬 수월하다는 5과목 하는 것보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수강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럼 영어 토익 점수가 몇 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570점. 570. 550 아니에요? 550점. 550이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토익도 되고 토플도 되고 토셀도 되고 탭스도 되고 그렇죠. 지테프도 되고 대체되는 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나는 토익 공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영어 공부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지테프를 하시면 돼요. 지텔프? 네, 지테프가 가장 무난해요. 점수 나오기 좀 쉽다. 네네네. 단기간에 뭐 토익 스피킹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건 이제 문법도 있고 또 듣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독해도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레벨 2에서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43점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영어의 커트라인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토익보다는 GTELF라는 네네네. 시험을 더 그게 좀 더 비싼 건가요? GTELF는? 어떤? GTELF 시험 응시 응시료가 좀 비싸요. 몇만 얼마? 할 거예요. 그게 7만 원인가 얼마 할 거예요. 응시료는 좀 비싼데 차라리 7만 원 투자하고 또 내가 공부를 쉽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하긴 그게 훨씬 네. 낫죠. 그리고 검정제의 장점은 이게 공부해서 유예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경찰이나 소방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3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시험 보는 날로 소급해서 3년까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년이에요. 한 번만 취득해 놓으면 이제 뭐 내가 떨어져서 그 다음 제시할 때는 똑같이 세 번만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월하죠. 그러면 경찰, 소방, 교행, 사복직 이런 거는 사실은 직렬별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대동소이하겠네요. 비슷비슷하게. 비슷한 정도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 네 가지 직렬만 딱 봤을 때 직렬별 보통 합격 컷라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국가직 기준. 네, 국가직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뭐 1행직 같은 경우에는 455점. 455점. 교행직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교행직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보다 더. 교행직은 항상 원래 높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았고.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은 어느 정도 받아요? 경찰이랑 소방은 80점대? 80점대. 80점대라고 하면은 초반인가요? 중반인가요? 후반인가요? 중반에서 후반 사이. 중반에서 후반 한 85에서 86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복직은 어느 정도 받나요? 사복직은 일단은 뭐 지방직이니까 올해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직 안 봤으니까 작년 점수 체계로 한다면 고양시로 했었을 때 고양시 1행은 380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복으로 고양시는 얼마 나왔냐? 340점 정도가 나왔어요. 340점. 그러니까 컷 차이가 한 40점 정도 40점 정도 굉장히 차이. 많이 나죠. 평균 점수 치면 한 거의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군요. 보통 평균 합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성적 순으로 사실 평균 합격 기간이 좀 걸리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복, 뭐 경찰, 소방, 그 다음에 일행, 그 다음에 교행 이런 네네네. 순으로 해서 점수 순으로 네네. 합격 기간이 나뉘어진다. 이 공무원 학원에 오시는 처음 공무원 학원에 오셨던 이 공시생 분들이 베이스가 시험 점수로 몇 점 정도가 나오나요? 그렇죠. 저도 여기 맨 처음 왔었을 때 시험을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좀 봐야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시험을 풀어서 한 4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은. 월별 모의고사를 월별 모의고사를 처음 봤었을 때. 네, 처음 본 공시생들. 처음 본 공시생들을 1회 때 네. 보면은 정말 노베이스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은 평균이 보통 30입니다. 30대. 그리고 이제 재시생이다. 근데 모의고사 1회 봤다. 그러면 평균이 보통 한 70은 나오죠. 네. 그러면 이 공시생들 멘탈 케어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공부는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공부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멘탈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멘탈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또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하고 기본적인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 업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상담이에요. 학업 상담, 뭐 생활관리 부분에서 상담, 그다음에 멘탈 관리 상담. 또 원장님이 또 얘기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하는데. 예쁘잖아요, 수강생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거나 제가 봤었을 때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친구가 지금 뭔가 불안하다.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은 그 눈빛에서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또 학원을 원래 오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눈빛이 달라요. 원장님이 학원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총? 저는 이제 다양한 학원에 그렇죠. 있었죠. 근데 제가 학원은 2021년부터 일을 했던 거. 2001년. 2001년. 네. 이거 거의 20년 이상. 네네네. 하다 20년 보니. 이상. 네.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많이 들어줘요. 네, 수강생마다 힘든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힘든 부분들을 다 되도록이면 먼저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상담 신청이 하기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소심한 학생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멘탈 케어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상담을 하자라고 하면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밥을 먹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으면서. 네, 그냥 밥 같이 먹을까? 어디 맛있는 데 있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를 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속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상담할 때
굉장히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많이 내려놔요. 수험생들은 자기의 지금 힘든 상황이나 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다 되도록이면 다 내려놓고 내가 부족했다고 실수만 했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 마인드를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